안녕하세요. 저는 KB자산운용의 이면주, 이윤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루어 볼 주제는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 동향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16년간 252조 원의 규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저금리로 가입자 수익률은 저조한 편인데요. 이윤환님, 본인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한다고 들었는데 이 수익률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DC 제도에 가입해 초기에는 안정적인 예금으로 운용했었는데요. 매년 공시 수익률이 낮아져서 몇 년 전부터는 펀드와 ETF로 운용했는데 작년에는 그동안의 아쉬움을 조금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배가 고픕니다. 네. 퇴직연금 DB 제도는 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수령 금액이 확정되고요.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자산을 불릴 수가 있죠. 하지만 손실과 이익 모두 근로자의 몫입니다. 네, 최근에는 ETF나 리츠 같은 다양한 자산들을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지만 수익 기회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자주 들리는데 윤아님,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연주님께서는 이 디폴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꼭 영어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 오늘의 키워드거든요. 디폴트는 기본값이라는 뜻이 있죠. DC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기본 상품으로 운용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연금 자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의미죠. 네, 그렇군요. 이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 DC와 IRP 가입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놓고 정부에서 도입을 한다, 안 한다, 이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입니다. 연금 자산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운용 역량은 분명 차이가 나죠. 장기적으로 수익률 격차가 큰 차이로 누적되면 노후 자산 형성에도 영향이 큽니다. 특히 납입만 하고 상품을 지정하지 않아서 방치한 경우에는 심각한 기회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를 막으려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에 반해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위험자산 최대 한도인 70%를 꽉 채워서 공격적으로 운용할 경우 손실 우려도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현재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의 수익률로는 노후 자산 대비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편입을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가 하락 등 손실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의한 반론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투자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통 예금과 같은 최소이자 수익만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죠. 이 노후를 위한 자금 특성상 안정성을 우선 선택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한 업계의 주장은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먼저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에 의한 강제 저축으로 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개인의 제한된 판단으로는 은퇴 이후 노후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개인의 운용 역량은 교육이나 홍보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완화되거나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금 선진국의 오랜 경험에서 나타난 결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연금 제도를 수십 년 앞서 도입한 미국은 2007년에 적격 디폴트 투자 대상 QDIA, 그리고 호주는 2011년에 기존 디폴트 옵션을 대체하는 마이 슈퍼 제도를 도입했죠. 네, 이 선진국은 일찌감치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저금리를 겪었고 이 DC 제도에서 가입자 본인이 자산을 관리해 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하면서 이 노후 자산으로서 연금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경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80% 이상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반복적으로 예치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가입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 회피를 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근로자의 운용 역량 부족과 무관심에 의해서 방치된 경우가 많죠. 가입자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 연령대별 허용 가능한 위험자산 비중을 설정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비해 수십 년 이상 앞서 운영했던 나라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네,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이 국가 차원에서 디폴트 옵션에 대한 논의는 당연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폴트 옵션의 설정 주체입니다. 손실 발생 등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아닌 금융회사, 즉 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 옵션의 설정 주체가 됩니다. 이 사전에 일정 조건에 부합해 설계된 디폴트 옵션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기업 및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연금에서는 디폴트 옵션의 설정 주체가 기업이고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실적 배당형의 디폴트 옵션을 설정한 기업에게 손실에 대한 면책을 부여한 연금법 개정이 제도 확산의 기폭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도 도입 시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여기에 최근 새로 발효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부담스럽죠.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가입 시 만약 디폴트 옵션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입한 기업보다는 결국 상품을 판매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는데 손실 우려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했더니 약 75%가 결국 원리금 보장형에 몰려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면 결국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퇴직연금 제도 전체의 원리금 보장형 연 환산 수익률은 2019년 연 1.77%, 2020년 연 1.68%에 불과했고요.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려있는 만큼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수익률이 개선되기 어렵겠네요. 네, 또한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불만이 커지는 거죠. 해외에서는 디폴트 옵션 시행 후 미국 401k는 연 7%, 호주 마이슈퍼는 연 6.8%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주식으로 연 7%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퇴직연금으로 매년 7%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 저는 가입할 것 같은데요. 그럼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어쨌든 퇴직연금이 굴러가긴 굴러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DC형의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면 사전 지정 상품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 단수 또는 복수로 정해지고 별다른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가입자의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적정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는 상황은 개선될 수 있겠죠.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56조 원의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요. 그러면 퇴직연금 자금이 들어와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 주체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공유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서 노후 생활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려는 이유군요. 그럼 만약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이 어떤 상품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국내 약 43개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적격 투자 상품에 대해 도입하고 또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이 바로 TDF입니다. 네, 맞습니다. TDF가 요즘 부쩍 성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과 함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이 TDF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